네, 안녕하세요. 오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나라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시승할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. 올해를 약간 지금 좀 이르지만 되돌아본다면 올해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화두였던 것은 바로 B세그먼트 SUV, 이른바 이제 소형 SUV로 불리는 모델들이 여럿이 나왔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될 차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바로 쉐보레 트랙스입니다. 이 차는 이제 얼마 전에 출시된 쉐보레 트랙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. 기존에 있던 모델에 비해서 일단 디자인이 크게 바뀐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전 모델은 약간 설치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생김새가 귀엽긴 했었는데 설치류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,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굉장히 잘생겼어요. 멋있지 않나요?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이제 트랙스가 굉장히 멋있어졌구나 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. 신형 크루즈, 말리부, 임팔라 등에 적용됐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일단 듀얼 포트 그릴로 이제 위아래로 나눠진 그릴이 있고,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남성적이고 날렵하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는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됐었는데,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션 램프와 이제 주간 주행 등도 굉장히 좀 멋있게 디자인이 됐죠. 이런 범퍼 하단 같은 경우도 이제 SUV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텍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그 페이스리프트에 굉장히 충실해서 어떻게 보면 풀체인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디자인이 요즘 이렇게 크게 바뀌는 차가 드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트랙스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,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1.6L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 팔던 쉐보레 트랙스와 동일한 엔진이에요.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. 그 차도 이미 유로6를 만족시키고 있었고, 독일에서 이제 오펠에서 개발을 주도한 엔진입니다. 진짜 그 쉐보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 엔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, 원래는 그 엔진을 설명할 때 무슨 4기통, 터보 디젤 엔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텐데 독일 엔진이라고 써 있어요. 그만큼 약간 독일에서 만들었다, 오펠에서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엔진룸도 굉장히 깔끔하죠. 이 정도로 굉장히 잘 깔끔하고, 이런 방음 같은 경우도 정말 꼼꼼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아니, 실내의 그런 인테리어도 좀 이 정도로 신경을 써주지. 이 저렴한 차의 엔진룸 같지가 않아요.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SUV 엔진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. 사실 옆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대로고요. 사실 트랙스는 이쪽 이 운전석 쪽이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좀 껑충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이 차는 지금 최상급 디젤 엔진 중에 최상급 모델이고요. 최상급 모델에는 이렇게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. 기본적인 모델은 아마 16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외장 색상 같은 경우가 엄청 화려하더라고요. 한 10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그 10가지 색들이 개성도 뚜렷하고 좀 이런 발랄한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. 네, 앞모습에 비해서 이 뒷모습은 이렇게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. 이전 모델을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. 대신 이렇게 LED를 활용한 테일 램프가 눈에 띕니다. 밤에 봤을 때 존재감도 있을 것 같고, 딱 봐도 저 차는 트랙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이 B세그먼트 SUV가 자칫하면 굉장히 애매하게 될 수도 있는데, 지금 트랙스 같은 경우
사실 그렇게 넓진 않네요. 사실 이 정도 해치백도 이 정도 공간 나올 것 같거든요. 대신 조금 더 높고 이렇게 딱 각이진 물건을 수납하기 좋은 공간이긴 합니다. 뭐 이런 곳에도 뭔가를 막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뭐 딱히 뭘 넣고 싶지는 않은 공간인데 뭐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. 저희 밑바닥을 열어보면 템포러리 타이어가 있고요. 이 차는 좀 안 어울리게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쉐보레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, 네, 미국에서 제작된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서브 우퍼가 되겠네요. 요즘은 뭐 B세그먼트 SUV가 아니라 B세그먼트 해치백에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는 시대거든요. 그만큼 보스가 이제 좀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싼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해서 많이 넣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이제는 막 예전처럼 와 보스다 하면 우와 진짜 좋은 오디오다 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보스도 보스 나름이겠죠. 근데 테일게이트가 상당히 가벼워서 여성 운전자들도 뭐 정말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.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어서 좀 놀라운데, 이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하고 온 그대로의 크기입니다. 자, 일단 문이 생각보다 좁지 않아서 뭐 타고 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밑바닥을 좀 파놨어요. 이 다리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게 하기 위해서 약간 밑바닥을 파놨고, 그래서 이 시트에 이런 철제 구조물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,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보이는 차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사람의 다리에 달 정도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, 좀 이렇게 세세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이 차가 미국 차구나, 뭐 유럽에 여러 부품을 썼고 뭐 좋은 걸 받았지만 그래도 미국 차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돈을 너무 아낀 거 아니야 이거? 굉장히 좀 위로 높아요. 그래서 이 머리 공간의 부족함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뭐 답답함도 없습니다. 뒷창문도 이렇게 원터치로 열리네요. 사실 원터치, 이 세그먼트에서는 원터치로 열리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뭐 이상한 데 돈을 쓴 것 같아. 뒷좌석 이 팔걸이 부분에도 이제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. 앞좌석에는 컵홀더가 4개나 있어요. 정말 이 미국 차의 이 엄청난 컵홀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차죠. 뭐 수납 공간도 사실 이런 도어 포켓 부분은 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. 도어 포켓은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용도고, 음료수병도 뭐 대신 놓기가 힘들죠. 컵홀더가 많은 대신. 그리고 뭐 애매한 공간들이 있긴 한데 쓰임새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뒷좌석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폴딩이 잘 안 되는데, 여기를 파 놓은 이유가 확실히 이 시트를 넣기 위해서 약간 파 놓은 거네요. 자, 위에 부분을 접으면 어느 정도 이제 풀플랫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엉덩이 받침을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되면 무엇보다 좋은 게, 깔끔하신 분들은 이 뒤에서 뭐 과자 먹고 빵 먹고 이런 부스러기 청소하시는데 정말 목숨 거시거든요. 이렇게 되면 청소하기도 굉장히 좀 쉬운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. 단점이 있어. 안전벨트가 이 속에서 안 나와요. 그래서 이 안전벨트 이 레버는 꼭 이렇게 잘 빼셔서 걸어 주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운전석에 들어왔습니다. 뭐 이 세그먼트가 거진 다 비슷하지만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가 이 엉덩이 부분,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만 전동이에요. 이것만 전동이고 등받이는 수동으로 이렇게 따로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시트입니다. 일단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계기판이 바뀌었어요. 원래 기존 계기판은 그 스파크와 뭐 아베오 등에 썼던 그 뭐라 그러죠, 모터사이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런 계기판이 있었는데, 원래 아마 트랙스도 그거와 비슷한 디자인의 계기판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좀 평범해진 계기판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나마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치도 보시면 뭐 잘 해냈어요. 이런 인조 가죽의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막
살리려고 오렌지색으로 스티치를 줬고, 이런 대시보드에도 아주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어요. 이 세그먼트는 거진 뭐 우레탄이나 뭐 플라스틱을 써서 마감을 하는데, 이런 식으로 좀 꾸밈을 줘서 차별화를 줬고요. 네, 그리고 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서 기어를 변속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. 처음에는 좀 신기해서 쓰다가 나중엔 결국엔 안 쓰게 될 것 같아요. 뭔가 있을 법도 한데 아무것도 없는 기어 노브 쪽 상황이고요. 사실 여기 뭐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이라든지 오토 홀드라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. 전자식 파킹도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. 세터 페이시아 같은 부분도 하이글로시 재질의 플라스틱을 써서 고급스럽다기보다는 덜 싸 보이는 느낌으로 잘 꾸며 놓은 것 같아요. 원초적인,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라스틱을 사용한 부분들, 뭐 주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, 정말 마감이 형편없어요. 이런 부분들은 뭐 단차도 심하고 뭐 이음새들이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.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얼로 조작하는 수동 방식이고, 뭐 버튼이 많이 비어 있기도 하고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일단은 이 모니터 자체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자, 아이폰을 연결하니까 사실 이렇게 쓰라는 거죠. 그 뭐 브링고 이런 거보다도 사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은데, 전 해외를 나가게 되면 항상 애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,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티맵이라든지 뭐 그냥 뭐 아틀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스티어링 휠도 뭐 이렇게 크기도 굉장히 좋고요. 이렇게 좀 가운데로 좀 쏠려 있어요. 이제 그립감도 좋고 운전하는 재미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의 이 거리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. 헤드램프가 할로겐에서 프로젝션으로 바뀌고 하면서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미국에서 최근에 소형 SUV를 대상으로 그 헤드램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. 한 20대 차를 갖고 테스트를 했는데, 이 트랙스 같은 경우 낙제점을 받았습니다. 푸어를 받았어요. 점수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, 아마 거기에 뭐 아우디도 있었고 뭐 여러 차종이 있었는데 한 10차종이 되는데, 이게 무슨 거리라든지 뭐 선명도, 그리고 뭐 반응, 뭐 눈부심, 상대방 눈부심 이런 게 다 포함된 점수였는데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그거는 할로겐 램프였고, 이 프로젝션 램프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각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해줬겠죠. 그때 그 테스트에서 굉장히 좀 신기하게도 현대차 투싼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좀 공회전 때는 좀 시끄러운 느낌이 있는데, 막상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. 힘도 출중하고, 이런 반응, 이 저속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원활해서 꽤 도심에서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지금도 이렇게 천천히 크루징을 할 때는 전혀 디젤 같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. 이렇게 멈췄을 때는 이제 그 디젤 특유의 이제 진동과 소음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 차급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정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상당히 승차감이 좋네요. 느낌이 부드럽고, 이 서스펜션 반응도 꽤 세련된 것 같아요. 승차감이 그래서 뭐 해치백이나 그런 외건에 비해서 떨어지느냐,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일반적인 SUV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소형 SUV로 분류되지만 뭐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지상고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 뭐 도심에서 달렸을 때 느낌은 뭐 해치백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SUV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차는 저렴한 차고,
좀 대중적인 차인데도 이런 기본기 같은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거죠. 사실 가고 서고 도는 이런 기본기는 쉐보레가 평균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게 스티어링도 좋고 차체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여러가지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. 약간 너무 이게 아까운 거죠. 기본적인 기본기와 이런 뼈대와 이 골격 아무튼 이 스티어링 브레이킹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애플 카플레이와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됐으면 노래를 이제 들을 수 있어요. 지도도 볼 수 있지만 내 아이폰에 있는 노래를 그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 맨날 듣는 노래가 정말 장안의 화제 같은 노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노래로 이 보스 오디오가 진짜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걸 그냥 우리 BGM으로 써도 되지 않아? 돈 안 받을 테니까. 아니면 내가 모터그래프와 계약을 하는 거지. 음원 계약을 해서. 이건 제가 이제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티어드랍에서 이번에 앨범 녹음을 한 음원입니다. 현재 이 락 음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그래프가 이퀄라이저 그래프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런 좋은 오디오가 아니면 이제 해상도를 잘 공간감을 구현을 못 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정말 아무런 이 브랜드 이름도 없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아마 이것도 옵션이고 좋은 트림에만 넣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 트랙스가 나왔을 때 좀 문매를 좀 많이 맞은 게 있어요. 사실 지금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에어백이 6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6개가 탑재가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까지 에어백을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좀 미국과 사양이 다른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. 지금 이 차의 가격이 1,800만원 정도에서부터 2,500만원까지 이렇게 좀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쉐보레 측에서는 이제 가격 상승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저렴한 트림을 살펴보면 정말 아무것도 드는 게 없어요. 그야 소위 말하는 깡통이죠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가장 좋은 트림을 타고 있음에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데 제가 만약에 가장 낮은 트림을 시승했다면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트랙스가 수탄 경쟁 모델에 비해서 가장 월등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, 트랙스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무래도 핸들링인 것 같아요. 해치백들의 날렵한 움직임들 있잖아요. 날카로운 움직임을 사실 그대로 갖고 있어요. 해치백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이 구조나 프레임 구조라든지 스티어링 시스템 타이어 여러 가지들을 다 조합해서 놓으면 굉장히 좋은 핸들링을 갖고 있는 소형 SUV가 된 거죠. 지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붙여도 조금 과장되긴 하지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좋아하는 산길을 다녔을 때도 크게 막 위화감이 들 것 같진 않아요. 불안감이 들 것 같지도 않고. 그러니까 무슨 그러면 B세그먼트 SUV 타고 서킷 갈 것도 아니면서 이게 무슨 장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핸들링이 좋고 코너에서의 움직임이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운전이 쉽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쉽게 운전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긴급하게 방향을 틀고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가장 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지만 결국에는 이제 잘 움직인다는 거는 안전에도 좀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쉐보레 트랙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보셨습니다.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B세그먼트 SUV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 쉐보레 트랙스는 가장 남성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보시면 우와 멋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
SUV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.